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배우 전성재입니다. 오늘은 셜록 홈즈 단편집 중에서 빨강머리 연맹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누가 있냐면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홈즈 절로 가. 네, 인물은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즐겁게 들어주시고 역시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빨강머리 연맹. 작년 가을 어느 날 나는 셜록 홈즈를 찾아갔다. 그때 홈즈는 혈색 좋은 얼굴에 타는 듯한 빨강머리를 가진 아주 건강해 보이는 나이 든 신사와 열심히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모르고 들어와 실례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돌아서려고 하자 홈즈는 갑자기 나의 팔을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았다. 왓슨, 아주 좋은 때에 왔네. 홈즈가 기분 좋게 말했다. 나는 자네가 손님과 상담 중인 줄 알았어. 상담 중이긴 하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럼 나는 옆방에서 기다릴게. 그러지 않아도 되네. 윌슨 씨, 이 친구는 지금까지 내가 해결한 많은 사건 중에서 나의 동료도 되고 협력자도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당신의 문제에도 크게 활약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 건장한 신사는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나더니 두꺼운 눈두덩 밑의 작은 눈을 의심스러운 듯이 반짝이면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파에 앉게. 홈즈는 나에게 말하고 자기도 의자에 편하게 앉고는 깍지를 꼈다. 이것은 그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흔히 하는 자세다. 왓슨, 자네도 나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려면 일상생활의 따분한 반복이나 평범한 이야기가 아닌 기이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그런 점에서 나의 많은 사건을 기록해 주었고 또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장식까지 해준 것을 보면 자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네. 자네가 다루는 사건이 재미있었다는 것뿐이야. 내가 말했다. 언젠가 말했지. 자네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미스 메리 서덜랜드가 갖고 온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손을 대기 전이라고 기억하는데 색다른 감명이라든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생활에서 찾아야 한다. 생활이야말로 항상 어떤 상상력의 산물보다 더 분방하고 더 기이하기 때문이다. 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었지? 나는 그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네. 그랬지, 왓슨. 하지만 결국 자네는 고집을 꺾고 내 의견에 찬성하게 될 것이네. 왜냐하면 자네의 논거가 사실의 압력에 의해 깨지고 나의 의견이 옳다고 인정할 때까지 나는 자네 눈앞에 실제 예를 산더미같이 쌓아놓을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오늘 아침 제이베스 윌슨 씨가 이렇게 친절하게 찾아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근래에 없는 기괴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자네도 들은 적이 있겠지만 내 주장에 의하면 이상하고 특이한 사건은 중대한 범죄보다는 오히려 작은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간혹 범죄가 있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곳에 큰 범죄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지. 여기 찾아오신 윌슨 씨의 사건은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는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사건치고는 아주 특이해. 윌슨 씨, 실례지만 서두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왓슨은 첫 부분을 듣지 못했고 나 역시 이야기가 특이해서 사건의 사소한 점까지 자세히 듣고 싶군요. 나는 대개의 경우 사건의 경과는 그 일부만 들어도 나머지는 지금까지 경험해온 사건들에 비추어 대충 짐작을 해왔지만 이번 사건만은 어느 대목도 유추할 수 있는 선례가 없습니다.
그 뚱뚱한 의뢰인은 약간 우쭐해서 가슴을 펴더니 코트 안주머니에서 더럽고 구깃구깃한 신문을 한 장 꺼냈다. 그러고는 그것을 무릎에 올려놓고 구겨진 주름을 펴면서 광고란을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나는 이 신사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친구가 늘 하던 방법대로 복장과 태도 등에서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해 보았다. 그러나 관찰로 파악한 것은 별로 없었다. 비만해서 둔한 느낌이 드는 평범한 영국 상인이라는 인상뿐이었다. 입고 있는 옷은 약간 더부룩한 회색 바둑무늬 바지에다 결코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검은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앞단추를 풀어놓고 있었다. 옅은 갈색 조끼에 굵은 노쇠빛 엘버트 시계줄을 감았고 그 끝에는 구멍이 나 있어 네모난 금속 장식으로 매달려 있었다. 옆에 의자에는 달아빠진 실크 모자와 옷깃에 붙인 벨벳이 주름투성이가 된 퇴색한 갈색 외투가 놓여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타는 듯한 빨강 머리와 여전히 뭔가 못마땅하다는 듯한 불만스러운 표정뿐이었다. 셜록 홈즈의 빠른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그리고 물어보는 듯한 나의 눈길과 마주치자 그는 미소를 짓고 머리를 흔들었다. 이분은 옛날에 노동에 종사한 적이 있고 코담배를 애용하며 프리메이슨 회원이고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글씨를 많이 썼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네. 제이베스 윌슨은 이 말을 듣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놀랐다. 그러고는 한쪽 손가락으로 신문을 누른 채 홈즈를 보았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홈즈 씨? 윌슨이 물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노동에 종사했다는 것 말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나는 배 목수부터 시작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의 손 말입니다. 오른손이 왼손보다 훨씬 크군요. 당신은 오른손을 주로 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럼 코담배는? 프리메이슨 회원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현명한 당신에게 신뢰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프리메이슨의 엄격한 서열 규칙을 위반하고 호와 컴퍼스로 된 가슴 장식판을 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군요.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씨를 썼다는 것은? 오른쪽 소매자락 5인치 정도가 아주 반질반질하고 왼쪽 팔꿈치 그러니까 책상에 닿는 부분이 다른 천으로 겹쳐 꿰매져 있는데 그것이 뭘 말하는 표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럼 중국에 갔었다는 것은? 오른손 손목 바로 위에 물고기 문신이 있는데 그건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문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묘하지만 그 방면에 문헌에 기여한 바도 있는데 그와 같이 물고기 비늘을 아름다운 핑크색으로 물들이는 기술은 중국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줄에 매달려 있는 중국 동전을 보면 대답은 매우 간단하지요. 제이베스 윌슨은 크게 웃었다.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기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별것 아니군요. 왓슨, 설명을 한 것이 오히려 실수였나 보군. 홈즈가 말했다. 모르는 것이 위대해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털어놓기만 하면 별 볼 일 없는 얄팍한 나의 명성이 그나마 오래 가지도 못하고 사라질 것 아닌가. 윌슨 씨, 광고는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그는 굵고 붉은 손가락으로 광고란 중앙을 가리켰다. 여기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원인입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나는 신문을 받아들고 읽었다. 광고는 다음과 같았다. 빨강머리 연맹에 관하여 미국 펜실베니아주 레바논의 고 이제이카 홉킨스 씨의 뜻에 따라 명분 있는 봉사에 대해 주 4파운드를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연맹원에 결혼이 하나 생겼음. 몸과 마음이 건강한 21세 이상의 빨강머리의 소유자는 응모 자격 있음. 월요일 11시 플리카 포프스코트 7번지 연맹사무소 내 던컨 로스 앞으로 직접 신청바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나는 이 기묘한 광고를 2번이나 읽고 나서 소리쳤다. 홈즈는 기분이 좋을 때면 늘 하는 버릇대로 의자에 앉은 채 몸을 흔들며 킬킬거렸다.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윌슨 씨, 되도록 자세하게 당신의 사정과 가정 상황 그리고 이 광고가 당신의 신상에 끼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왓슨, 자네는 그 신문 이름과 발행일을 메모하게. 1890년 4월 27일 모닝 크로니클? 2달 전이군. 좋아, 그럼 윌슨 씨. 홈즈 씨, 아까도 말했지만, 음, 홈즈 씨, 아까도 말했지만, 제이비스 윌슨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도시의 중심부인 코벅 스퀘어에서 작은 전당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전문적인 장사 속도 없고 게다가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날 벌어 그날 먹는 형편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종업원을 둘씩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급료를 줄 만한 벌이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그 사람 하는 말이 급료는 뭐 다른 곳에 밥만 받아도 좋으니 일만은 배우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게 득한 젊은이의 이름은 뭡니까? 홈즈가 물었다. 빈센트 스폴딩입니다만 젊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홈즈 씨, 직원으로 그 젊은이만큼 훌륭한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이 마음만 먹는다면 더 좋은 자리도 뭐 얻을 수 있고 급료도 내가 주는 액수의 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인이 만족해서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정상보다 싼 급료로 직원을 고용했으니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요즘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도 신문 광고 못지않게 특이한 데가 있군요. 사실 그에게는 나쁜 버릇은 있습니다. 그런 사진 미치광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조금은 진지하게 근무를 해야 할 때에도 카메라를 들고 나와 찍어대는 겁니다. 그러고는 토끼가 굴 속으로 들어가듯 지하실에 들어가 현상을 합니다. 그것이 그 친구의 결점이죠.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뭐 일을 잘하는 편이니까요. 지금도 당신 전당포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친구 말고는 이 간단한 집안일 하는 14살 되는 소녀, 이 세 사람뿐입니다. 아내는 일찍 죽었고 가족도 없으니까요. 잘 살지는 못하지만 이럭저럭 뭐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빚을 갚을 정도는 됩니다. 그런 나를 골탕 먹인 것이 바로 이 광고입니다. 꼭 8주 전이군요. 스폴딩이 신문을 들고 전당포에 와서 이상한 푸념을 늘어놓더군요. 사장님, 나도 머리색이 빨갛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건 말입니다. 이 빨강머리 연맹에 또 결혼이 생겼거든요. 그곳에 가입하면 누구든지 한미천 잡으니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연맹은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 없는 까닭에 결혼이 많아 관리인이 돈을 처분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나도 빨강머리였다면 꼭 응모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내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홈즈 씨, 나는 온종일 집 안에만 있습니다. 하는 일이 밖으로 나도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손님을 받는 것이니까요. 나는 몇 주일씩 집을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어두워서 이 별것 아닌 뉴스에도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사장님, 아직 빨간머리 연맹 이야기를 모르세요? 스폴딩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못 들었어. 이상하군요. 완전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 그걸 모르다니? 거기 들어가면 좋은 게 생기기라도 하나? 물론이죠. 1년에 200파운드밖에 안 되지만 하는 일이 간단해 본업에 지장이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나는 귀가 솔깃해져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요즘은 장사도 시원찮은데 1년에 200파운드나 부수입이 생긴다고 하니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게 내가 말하자 직원은 광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직접 읽으시면 아실 테지만 연맹에 자리 하나가 비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곳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미국의 백만장자 이제키아 홉킨스라는 별난 사람이 연맹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은 어찌나 머리가 빨갰는지 그만 빨강머리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유산 권리인에게 큰 재산을 맡기고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자기처럼 빨강머리를 가진 남자에게 간단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라는 유언을 했답니다. 이 소문에 의하면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한데 급료는 어김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맹에 가입을 원하는 빨강머리 몇만 명은 될 게 아닌가?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응모자는 런던에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게다가 어른이어야 하니까요. 이 미국인은 젊었을 때 런던의 출세의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추억의 도시의 은혜를 갚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강머리라고는 했지만 색이 좀 흐리거나 검은색이 들어간 빨강은 낙제고 정말 불타는 것처럼 반짝이는 빨강머리라 해야 됩니다. 사장님,
만일 신청을 하신다면 그곳에 얼굴을 내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돈이 몇 푼 안 된다면 몰라도 1년에 200파운드 이상이나 되잖아요. 밑져 떨어져도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내 머리는 이렇게 새빨개서 이 정도면 경쟁을 해도 뭐 한다 해도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빈센트 스폴딩은 연맹에 대해 아는 게 많은 것 같으므로 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그날은 일찍 전당포 문을 닫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도 가게를 일찍 닫는다니까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고 광고에 나와 있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홈즈씨, 그런 광경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머리카락에 빨간 빛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광고를 보고 중심부로 모여들었지 뭡니까? 이 플리트가는 빨강머리 인파로 숨이 막힐 것 같고 포프 스코트는 마치 오렌지 장수 수레와 같았습니다. 단 한 번 낸 광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딸기색, 레몬색, 오렌지색, 벽돌색, 아이리시, 세터색, 젓갈색, 진흙색 온갖 빨강머리가 총 집합했더군요. 하지만 스폴딩도 말했지만 정말 타는 듯한 빨강머리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느라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만일 나 혼자였다면 기가 죽어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스폴딩이 나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야 그때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줄지어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당기고 떠밀고 하면서 이 인파 속을 헤치고 연맹 사무실이 있는 계단 앞까지 갔습니다. 이 거의 스폴딩에게 끌려간 것이지요. 계단에는 희망을 안고 올라가는 사람과 맥에 풀려서 내려오는 사람들로 두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요령 있게 그 줄 속에 끼어들어 마침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재밌는 경험이었겠군요. 의뢰인이 말을 중단하고 코담배를 맡으며 기억을 되살리고 있을 때 홈즈가 말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그 사무실 안에는 나무 의자 2개와 소나무로 만든 테이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나보다 더 새빨간 머리털을 가진 남자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응모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이 판에 박은 듯이 두세 마디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응모한 사람을 낙제시킬 결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형편이라면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작은 남자는 지금까지 다른 응모자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아주 상냥해져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니까 밀담을 할 수 있도록 입구에 문을 닫았습니다. 제이베스 윌선 씨입니다. 스폴딩이 나를 소개했습니다. 연맹에 가입하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훌륭한 적임자군요. 이번에 우리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셨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머리색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남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고개를 기울이고는 내가 쑥스러워할 정도로 내 머리를 말끄러미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다가와서 나의 손을 잡고 축하한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머리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을 위해 한 가지 시험을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그는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움켜잡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얼마나 아팠는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물이 나왔군요. 그는 손을 놓았습니다. 과연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발이 2번, 염색이 1번 이렇게 속았거든요. 구두방의 납을 사용하질 않나 그런 예를 말하라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인간에 대한 환멸만 생깁니다. 그 남자는 창가로 가서 합격자가 결정되었다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창문 밑에서는 한동안 낙담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더니 이윽고 모두 사라졌고 빨강머리는 나와 그 관리인만 남았습니다. 덩컨로스입니다. 그 남자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도 우리의 거룩한 은인이 남기고 가신 기금에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슨 씨, 결혼은 하셨나요? 가족은 있습니까? 나는 가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안색이 변하더군요. 난처하군. 그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연맹기금의 목적은 빨강물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자손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독신이라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홈즈씨, 이 말을 듣고 나는 결국은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실망했답니다. 그런데 상대는 한 2, 3분 동안 생각을 하더니 괜찮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 결점이 어쩔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되지만
당신처럼 훌륭한 머리를 갖고 계신 분에게는 우리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좀 곤란하거든요. 나는 가게가 있어서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사장님. 빈센트 스폴딩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홍주 씨, 전당포는 되게 초저녁 장사인데 급히 급일 전날인 그 목요일과 금요일이 바쁩니다. 그러므로 10시부터 2시라면 2시 사이라면 이 영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스폴딩은 착한 사람이라 가게를 맡겨도 안심이고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금요는 얼마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4파운드입니다. 하는 일은? 말이 일이지 별것 아닙니다. 너무 막연해서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그렇군요. 근무 시간에는 사무실에 적어도 이 건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장소를 이탈하면 당신은 영원히 이 지위를 잃게 됩니다. 유언장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밖에 나가면 규칙 위반이 됩니다. 하루에 4시간이니까 외출할 일은 없겠죠. 내가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병이 나도 급한 일이 있어도 기타 어떤 급한 이유도 안 됩니다. 던컨 로스 씨는 저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느냐 파면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 일은? 백과사전을 옮겨 쓰는 겁니다. 저희 책장에 한 권 있습니다. 잉크와 펜과 앞지는 본인이 갖고 와야 합니다만 이 테이블과 의자는 사용해도 좋습니다. 내일 오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이베스 윌슨 씨,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이 얻기 어려운 지위를 획득하신 행운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로스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나를 배웅했습니다. 나는 스폴딩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또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만큼 나는 나의 행운을 기뻐했습니다. 그러고는 온종일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만 생각했는데 밤이 되자 다시 맥이 풀렸습니다. 아니 어떤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장난이 아니면 사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유언을 할 사람이 있을까? 백과사전을 베끼는 따위 어린애 장난 같은 일에 누가 그 많은 돈을 내놓는단 말인가?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센트 스폴딩은 옆에서 나에게 용기를 주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완전히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되자 어쨌든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잉크병과 거위 깃털 펜과 풀스캡 종이 7장을 구입해 포프스 코트에 갔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아니, 기뻤습니다. 모든 게 어제 이야기와 같았거든요. 책상에 놓여있고 던컨 로스 씨는 내가 일을 시작한 것을 확인하러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A 항목부터 베끼라고 하고는 나갔는데 그 뒤에는 나의 근무 상태를 보기 위해 가끔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2시가 되자 그만 가도 좋다면서 나에게 쓴 종이를 보고 친절하게 칭찬을 해주었고 내가 나오자 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런 뒤부터 매일 같은 일을 되풀이했지요. 홍주 씨, 그리고 토요일이 되자 관리인 로스 씨가 와서 일주일 급료로 소불린 금화 4개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그러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서 2시에 돌아왔습니다. 던컨 로스 씨는 나중에 아침에 한 번밖에 얼굴을 내밀지 않더니 얼마 좀 지나니까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나는 사무실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은 쉽고 급료는 많고 하니 해고당할 서슴짓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8주가 지나갔습니다. 나는 애블, 에치, 아모르, 아치텍처, 아티카의 순서로 열심히 베껴가면서 조금만 더 쓰면 B로 들어가게 된다고 신이 나 있었습니다. 풀스캡 종이값으로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갔습니다. 내가 쓴 종이로 선반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입니다. 갑자기 일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끝나다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보통 때와 달리 10시 출근해 보니까 문은 닫혀 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문 가운데 네모난 작은 종이가 핀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윌슨이 편지지 크기의 하얀 종이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다. 빨강무늬 연맹 회사남 1890년 10월 9일. 홈주와 나는 이 쌀쌀맞은 성명서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분하다는 듯한 얼굴을 물끄러미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서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우스꽝스러움으로 인해서 그만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뭐가 그렇게 우스운 거죠?
의뢰인의 얼굴은 불빛 같은 머리털이 난 언저리까지 시뻘개졌다. 웃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소. 진정하세요. 홈즈는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사건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말 진기하고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례지만 좀 우습기도 합니다. 이 종이가 문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그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 이리저리 물어보고 다녔는데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1층에 살고 있는 회계사인 집주인한테 가서 빨강머리 연맹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연맹 이야기는 들어본 일조차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던컨 로스 씨는 어떤 인물이냐고 물으니까 그런 이름도 처음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오실 남잔 말입니다. 사오실? 그렇다면 머리가 빨간 사람 말이군요. 네. 그 사람은 윌리엄 모리스 변호사입니다. 새 사무실로 마련하는 동안 임시로 그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사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사간 사무실로 가보시는 게 좋겠군요. 주소는 알고 있어요. 그 센트폴 사원 근처에 있는 킹 에드워드가 17번지입니다. 홈즈씨, 나는 꼭 킹 에드워드가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의족이나 의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을 뿐이고 윌리엄 모리스나 던컨 로스라는 이름은 들어본 일조차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sak스 코벡스교의 집으로 돌아가 스폴딩과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사장님,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편지가 올 겁니다라는 말뿐이었고 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려는 판인데 그냥 웃거니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논할 상대가 없는 딱 한 사람을 친절하게 도와준다는 당신의 소문을 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곧장 이곳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사건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나는 기꺼이 이 사건을 맡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건 뜻밖의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대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4파운드 벌이를 날렸어요. 아니, 당신이 개인적으로 이 기괴한 연맹에 항의할 이유는 없을 것 같군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당신은 백과사전의 A 항목에 대한 대상세한 지식을 얻었고 지금까지 30파운드 정도의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연맹과 관계한 이후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나는 그것들을 조사하여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그것이 장난이었다면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게다가 장난치고는 돈을 너무 쓰지 않았습니까? 무려 32파운드나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조사해드리지요. 그 전에 윌슨 씨,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당신에게 그 광고를 보여준 종업원은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 한 달 전부터입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이 광고를 냈더니 찾아왔더군요. 광고에 응모한 사람은 그 친구 한 명뿐이었습니까? 아니요, 한 12명 정도는 됩니다. 왜 그 사람을 제거했습니까? 씩씩하고 급료를 조금만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보통 급료에 반만 받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빈센트 슬폴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작지만 단단한 체구에 절도가 있고 나이는 30이 좀 넘은 것 같았는데 얼굴에 수염이 없습니다. 이마에는 산으로 화상을 입은 하얀 흉터가 있습니다. 홈즈는 어지간히 흥분한 듯 의자에 앉음새를 꽂혔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의 귀에 귀걸이 구멍 있는 걸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어릴 때 집시가 뚫어준 구멍이라고 하더군요. 홈즈는 신음하듯 숨을 내쉬고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남자는 지금도 전당포에 있습니까? 네, 내가 나올 때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없을 때도 장사를 열심히 합니까? 장사할 것도 없지요. 오전은 거의 할 일이 없으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윌슨 씨. 지금 같아서는 며칠 안으로 해결이 될 것 같군요.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는 일의 전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왓슨, 자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사건에 의뢰인이 나간 뒤 홈즈는 내게 물었다. 전혀 모르겠어. 정말 기괴한 사건이야. 일반적으로 사건의 수수께끼 같을수록 그 성질은 단순하네. 평범한 얼굴이 기억하기도 어렵듯이 평범하고 특징이 없는 사건일수록 까다로운 법이지. 그러나 이 사건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네.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가? 담배를 피겠네. 이건 담배 3대를 피울 시간은 걸려야 할 것 같아. 50분 정도는. 말을 걸지 말게. 홈즈는 의자 위에서 몸을 구부려 앙상한 무릎을 매부리 코의 앞까지 들어 올리더니 검은 사기 파이프를 괴조의 부리처럼 입에다 물고는 눈을 감았다. 이윽고 나는
홈즈가 잠이 든 줄 알고 나도 꾸벅꾸벅 얕은 잠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은 듯이 의자에서 일어나 벽난로 선반 위에 파이프를 올려놓았다. 오후부터 세인트 제임스 홀에서 사라사테의 연주가 있네. 어때 왓슨? 진찰이 바쁘지 않으면 두세 시간 낼 수 있겠나? 오늘은 한가해. 내 직업은 별로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그럼 모자를 쓰고 오게. 처음엔 시내에 들러서 갈 테니까. 어디 가서 점심을 먹지. 프로그램을 보니 독일 음악이 많은 것 같더군. 나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음악보다 독일 음악이 더 좋아. 독일 음악은 사색적이거든. 나는 지금 조용히 사색을 하고 싶네. 왓슨, 가세. 우리들은 올더스 게이트까지는 지하철로 갔다. 거기서 내려 조금 더 걸으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은 기괴한 이야기의 현장인 코벅스키오에 닿았다. 그곳은 좁고 너절하며 퍽쓸쓸한 거리였다. 사방에서 퇴색한 2층 벽돌집들이 울타리에 에워싸인 작은 공터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는 잡초처럼 자란 잔디와 퇴색한 월계수 몇 그루가 자기를 더럽히고 있는 독한 공기에 대항하여 싸움을 하는 듯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모퉁이 집의 전당포의 표지인 도금한 구슬 3개와 갈색 바탕의 흰 글씨로 제이베스 윌슨이라 쓴 간판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그곳이 빨강머리를 가진 의뢰인의 전당포임을 알 수 있었다. 홈즈는 그 앞에 서서 고개를 한쪽으로 숙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주의 깊게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큰 길을 천천히 걷다가 다시 그 모퉁이로 돌아와 주위의 집들을 날카롭게 관찰했다. 마지막에 전당포 앞으로 돌아와 포장도로의 돌을 지팡이로 두세 번 힘껏 두드려보고는 문으로 다가가 노크를 했다. 그러자 곧 문이 열리면서 말끔히 면도를 한 퍽 재빨라 보이는 젊은이가 나타났다. 어서 오십시오. 젊은이가 밝게 인사했다. 고맙소. 스트랜드가로 가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아, 3번째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거기서 4번째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종업원은 시원스럽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다. 싹싹한 놈이야. 내 생각에 저 녀석은 이 런던에서 4번째로 재빠른 놈일 거야. 그리고 대단무쌍한 점에서는 3번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야. 저 녀석에 대해서는 나도 전부터 조금 알고 있지. 틀림없이 윌슨의 종업원은 빨강머리 연맹의 이상한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어. 이제 알겠네. 자네가 일부러 길을 물어본 것은 놈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던 거야. 내가 말했다. 그 녀석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럼 뭔가? 그자의 바지 무릎이야. 뭔가 보았나? 예상했던 걸 봤지. 도로는 왜 두들겼었나? 여보게 왓슨, 지금은 얘기를 할 때가 아닐세. 살피고 관찰할 때지. 우리들은 적지 잠입한 스파이네. sak스코벅스키어에 대해서는 대강 알았어. 이번에는 뒷길을 조사하세. 뒷골목거리인 sak스코벅스키어에서 모퉁이 하나 돌아서 나온 길은 그 스퀘어에 비하면 그림의 안팎만큼이나 차이가 있었다. 그곳은 시내의 교통을 북부와 서부로 유도하는 대동맥과 같은 곳이다. 나가고 들어오는 마차, 두 줄기로 흐르는 많은 승객과 화물 때문에 교통체증이 반발했고 포도는 포도대로 오가는 사람의 물결로 거머쥐고 있었다. 아름다운 상점과 훌륭한 사무실이 처가를 잇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으면 여기가 방금 우리가 다녀온 그 우중충하고 너절한 거리와 등을 맞대고 있는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자, 이 거리의 건물 배치 순서를 잘 기억해두세. 런던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자 하는 것이 나의 취미야. 어디 보자. 모티모 상점, 담배가게, 신문 판매소, CTN 서버밴 은행 코벅지점, 채식 레스토랑, 맥파렌 마차 제조 창구라. 이것으로 이 구획은 끝나고 다음으로 이어지는군. 저 왓슨, 우리 일은 끝났으니 이번에는 기분 풀이나 하러 가세. 샌드위치에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바이올린의 나라로 가는 거야. 그곳에는 섬세한 감미로움과 조화가 있을 뿐 빨강머리 손님에게 붙들려서 기이한 질문에 시달림 당할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네. 홈즈는 열렬한 음악 애호가이다. 그 자신이 능숙한 연주가일 뿐 아니라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하다. 그날 오후 내내 그는 맨 앞줄에 앉아 지극한 행복에 잠겨 음악의 선율에 맞추어서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느긋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몽상에 젖어 조용한 미소를 지은 채 나른해 보이는 눈은 철저하게 훈련된 경찰견 예리하기가 칼날 같은 탐정 홈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홈즈라는 특별한 개성 속에는 두 종류의 성질이 번갈아 우열을 다투고 있는데 내가 보는 바로는 그의 극단적인 엄격함이나 민첩함은 이따금 그의 정신 내부에 충만해 있는 시적, 명상적 성향에 대한 반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는 이와 같은 성향의 진동 때문에 극단적인 이완에서 실증을 모르는 정력의 충만으로 변하여 간다. 그리고 나는 잘 알고 있지만 며칠씩이나 안락의자에 맥없이 기대한 자체 큰 곡을 만들거나 오래된 서적을 읽거나 하고 있을 때야말로 그는 참으로 두려운 사나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새로운 활동력이 솟아올라 그 멋진 추리력이 마치 직감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작용하여 익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가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생기게 만드는 것이다. 그날 오후도 나는 세인트 제임스 홀에서 그가 음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놈들에게 바야흐로 크나큰 위기가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다. 왓슨, 집으로 갈 건가? 그럴 걸세. 나는 잠시 할 일이 있네. 코백 스퀘어 사건은 심각해. 왜 심각하다는 건가? 엄청난 범죄를 음모하고 있는 곳이 있네. 그러나 그곳을 막을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충분해. 그렇게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다네. 하지만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복잡해지지 않을까 모르겠군. 오늘 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언제가 좋을까? 10시쯤이 좋겠네. 그럼 그때 베이커가에 가 있겠네. 좋았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군용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오게. 홈즈는 손을 흔들면서 몸을 빙글 돌리더니 금세 군중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내가 남들보다 둔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는 않지만 셜록 홈즈를 상대하고 있으면 언제나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환멸을 느낀다. 이번 일만 하더라도 나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것을 보았지만 홈즈는 지금까지의 사건 경과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일어날 일까지 분명하게 내다보는 것 같다. 이와는 대립적으로 나는 사건의 전모가 지금까지도 아리송하기만 하고 수수께끼인 채로 남아있다. 마차로 켄싱튼의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나는 백과사전을 베껴 쓴 빨강머리가 들려준 이상한 이야기에서부터 sak스코벅스퀘어를 조사하러 간 것, 헤어질 때 홈즈가 한 불길한 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오늘 밤의 모험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권총을 준비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가? 홈즈가 암시한 바로는 그 전당포에 멀쩡하게 생긴 종업원은 흉악한 사나이로 깊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려 하였으나 결국 포기하고서는 밤이 되어 만사가 분명해질 때까지 잊고 있기로 했다. 9시 15분에 집을 나선 나는 공원을 지나 옥스퍼드가를 통과하여 베이커가로 나갔다. 홈즈 집 현관 앞에는 이륜마차가 2대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에 들어가니까 위층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홈즈는 두 남자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또한 그 한 사람은 전부터 알고 있는 경찰청의 피터 존스였고 또 한 사람은 마른 몸에 키가 크며 침울한 표정을 한 남자로 반짝거리는 실크 모자를 들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급스러운 포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이제 다 모였군, 왓슨. 경찰청의 존스로 알고 있겠지. 이분은 메리웨더 씨, 밤의 모험에 참가하시네. 홈즈는 재킷에 단추를 채우고 선반에서 수렴용 채찍을 꺼내면서 말했다. 왓슨 씨, 서로 힘을 모아 잘해봅시다. 존스는 좀 거만하게 말했다. 홈즈 씨는 짐승을 몰아 가두는 솜씨가 뛰어나죠. 남일은 잘 훈련된 개가 꼼짝 못하는 짐승을 몰아오듯 조수노릇만 하면 됩니다. 잡아보니까 기러기 한 마리였다는 결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메리웨더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안심하고 홈즈 씨를 믿어도 좋습니다. 이분에게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린다면 홈즈 씨는 다소 이론적이어서 공상에 쏠리는 면이 좀 있기는 하지만 훌륭한 재능을 가진 탐정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 예를 들면 숄트 살인사건이나 에그라 보물사건 같은 것에서는 전문가인 경찰보다도 더 정확히 진상을 파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존슨 씨,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틀림없겠죠? 오늘 처음 대면을 한 메이웨더는 존스의 말에 곧 동의했다. 하지만 전 카드를 못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토요일 밤에 카드를 하지 않는 것은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무튼 두고 보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오늘 밤에 있을 당신의 승부는 지금까지의 승부와는 달라서 많은 돈이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아슬아슬한 도박이지요. 메리웨더 씨, 당신이 건 돈은 3만 파운드입니다. 존스, 자네는 오랫동안 추적해온 범인을 체포하게 될 걸세. 존 클레이는 살인, 절도, 화폐이조, 위조화폐 사용 등의 범인입니다. 메리웨더 씨. 놈은 아직 새파란 나이인데 범죄라면 뭐든지 전문가입니다. 나는 런던의 악당 중에서 우선 이놈에게 수갑을 채우고 싶습니다. 존 클레이는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할아버지는 왕실 혈통인 공작이고 그 자신도 이튼 스쿨을 거쳐 옥스퍼드 대학까지 다녔습니다. 손재주가 있고 머리가 좋아 놈의 범행 장소에는 언제나 흔적만 있을 뿐 놈의 소재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이번 주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절도를 했는가 하면 다음 주에는 코널에서 고아원 건설을 미끼로 돈을 모으고 다닙니다. 나도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 얼굴조차 본 일이 없어요. 오늘 밤이야말로 자네에게 소개할 수 있으리라 믿네. 존 클레이 선생은 나도 한두 번 관련을 가진 적이 있다네. 자네 말처럼 놈은 확실히 이 분야에서는 첫째 손가락이야. 그러나 벌써 10시가 넘었네. 출발 서둘러야겠어. 두 분 앞쪽 마차에 타세요. 나는 왓슨과 함께 뒷차에 타겠소. 마차에 오르자 셜록 홈즈는 말없이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그날 오후에 음악회에서 들은 곡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가로등이 비치는 미군과 같은 거리를 오래 달려 파링든가로 갔다. 거의 다 왔어. 앞차에 있는 메리웨더는 은행 중역인데 이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지. 그리고 나는 존스도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네. 경찰관으로서의 능력은 신통치 않지만 나쁜 친구는 아니야. 용감하기로는 불도가 못지않아서 한번 붙잡았다 하면 바닷가재처럼 놓치는 일이 없는 큰 장점이 하나 있네. 자, 다 왔네. 앞차에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곳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왔던 번화가였다. 마차를 돌려보내고 우리는 메리워더의 안내로 좁은 골목을 지나 그가 열어준 문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짧은 복도가 있고 그 끝에 튼튼하게 만든 철문이 있었다. 그 문을 열고 나선형 돌계단을 내려가자 막다른 곳에 또한 엄중한 울타리가 있었다. 메리웨더는 그곳에 멈춰 서서 랜턴을 켰다. 그리고 우리를 안내하여 흙냄새 나는 캄캄한 통로를 지나 세 번째 문을 열더니 지하실 같기도 하고 동굴 같기도 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의 벽면에는 나무 상자와 커다란 상자가 길게 쌓여 있었다. 위에서 습격을 받을 염려는 없군요. 홈즈가 랜턴을 높이 치켜들어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밑에서 와도 끄떡 없습니다. 메리웨더는 대답한 뒤에 지팡이로 바닥에 깔려있는 돌을 두드리면서 말을 계속했다. 왠지 소리가 울리는걸? 그는 놀란 얼굴이 되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당신은 벌써 우리들의 원정이 성공하는 데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방해가 되지 않게 저 상자에 앉아 있으시죠. 메리웨더는 시무룩해서 상자 위에 걸터 앉았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홈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돌과 돌 사이의 틈새를 랜턴을 비추면서 확대경으로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과 2, 3초로 만족했는지 그는 일어서서 확대경을 주머니에 넣었다. 적어도 1시간 여유는 있겠어요. 그 사람 중 전당포 주인이 잠들기 전에는 악당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테니까. 그러나 잠이 들기만 하면 즉시 일을 시작할 겁니다. 작업을 빨리 하면 할수록 그만큼 토주 시간을 버는 것이니까요. 왓슨, 자네도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여기에는 런던에서 손꼽히는 큰 은행의 지점 지하실이야. 메리웨더 씨는 이사니까 런던 제일의 대담무쌍한 악당이 지금 왜 이 지하실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것이네. 그것은 프랑스 금화 때문입니다. 그걸 노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몇 번인가 들었습니다. 프랑스 금화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에 자본금을 늘리려고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나폴레옹 금화 3만 매를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화가 봉함도 뜯지 않은 채 지금 이 지하실에 잠자고 있다고 소문이 떠도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상자 속에는 나포일로 싼 나폴레옹 금화가 한 2,000매씩 들어있습니다. 한 상자에. 이만한 금화 보유량은 일개 지점으로서는 흔치 않은 일인데 중역들도 이 문제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우리도 미리 작전을 짜둡시다. 1시간 아니면 사건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메리웨더 씨, 그때까지는 이 랜턴에 덮개를 씌워둬야 합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겁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카드 한 벌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우리는 두 사람씩 한 조이니 당신이 좋아하는 카드를 오늘 밤엔 할 수 있겠군요. 그러나 적들의 음모가 꽤 많이 진행된 것 같아 불을 켜면 위험합니다. 먼저 우리 위치를 정해둡시다. 보통 대담한 놈들이 아니므로 우리가 미리 잠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다칩니다.
나는 이 상자 뒤에 숨어있을 테니 당신은 그쪽에 숨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놈들에게 랜턴을 비추면 재빨리 뛰어나가십시오. 왓슨, 만일 놈들이 총을 쏘면 뒷일은 생각 말고 쏘아도 좋네. 나는 권총에 방아쇠를 세고 몸을 숨기고 있는 나무 상자 위에 놓았다. 홈즈는 랜턴에 덮개를 씌워 주위를 캄캄하게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토록 깊은 암흑은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바로 코앞에 등불이 있어서 유사시에는 그것을 즉시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강한 기대와 불안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웠으므로 갑자기 캄캄해진 동굴에 차고 눅눅한 공기 속에 무언가 답답하고 위압적인 것이 숨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피할 길은 한 군데뿐입니다. 전당부 건물을 통해 sak스코벅스키로 나가는 길뿐이지요. 존스, 부탁한 대로 수배해 두었습니까? 정문에 경사와 순경투를 잠복시켜 놓았소. 그럼 구멍은 완전히 틀어막은 셈이군. 이제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길었던 나중에 홈즈와 이야기를 해보고 알았지만 그때 흘러간 시간은 1시간을 불과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미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뜰 만큼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최대한 움직이는 걸 억제하고 있었으므로 손발이 저려서 막대기처럼 무감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경은 극도로 긴장하여 청각이 아주 날카로운 상태였다. 네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가 들릴 뿐 아니라 덩치가 큰 존스가 깊고 무겁게 들이마시는 소리와 은행 중역의 한숨소리 같은 숨소리까지도 분간해서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숨어있는 곳은 상자 너머로 지하실 바닥에 똑바로 보였다. 갑자기 빛 한 줄기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돌바닥 위에 도깨비불같이 반짝거리는 정도였다. 그러나 차츰 크게 뻗어나와 노란 빗줄기가 되고 다시 아무런 기척도 없이 바닥에 틈새가 생기는 듯 하더니 거기서 여자의 손 같은 하얀 손이 나타나 빛이 미치는 좁은 봄이 한복판을 더듬거렸다. 1분 아니면 거기서 몇 초 더 지났으리라. 그 손은 손가락을 꿈틀거리면서 방바닥 위로 더 많이 솟아올랐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이 사라지면서 돌바닥의 틈새를 나타내는 푸르스름한 광채만 남기고 주위는 다시 암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손이 사라진 것은 잠깐이었고 이윽고 물체가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커다란 흰 돌 하나가 젖혀지더니 뻥하니 뚫린 네모난 구멍에서 랜턴 불빛이 들어왔다. 그러더니 그 구멍에서 이목구비가 번듯한 젊은 얼굴이 떠올라 주위를 날카롭게 둘러보았다. 이어 구멍의 양쪽을 붙들고는 어깨까지 나타나고 다시 허리 그리고 한쪽 무릎을 가장자리에 걸쳤다. 다음 순간 마침내 구멍 안으로 완전히 올라와서는 뒤에 동료를 끌어올렸는데 그도 먼저 남자처럼 몸매가 작고 날씬하여 얼굴이 창백했다. 새빨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괜찮아. 끌고 가방 갖고 왔겠지? 안 되겠다. 아치, 뛰어내려. 꿈을 내면 교수대에 매달리고 말 거야. 그때 셜록 홈즈가 뛰어나가 수상한 남자의 덜미를 잡았다. 또한 놈은 구멍으로 뛰어들었으나 존스에게 상의 자락을 움켜잡혀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권총의 총신이 반짝 빛났으나 홈즈의 채찍이 세차게 손목을 때렸기 때문에 권총은 덜컥하고 돌바닥에 떨어졌다. 어수고야 존 클레이, 이제 도망갈 구멍은 없어. 홈즈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것 같군. 그래도 동료는 도망친 것 같은데 코트 조각만 남기고 말이야. 상대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세 사람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지. 꽤 치밀하게 손을 쓴 것 같군. 칭찬해주겠어. 우리야말로 자네에게 감탄하고 있다네. 홈즈가 말했다. 빨강머리 연맹은 기발하고 효과적인 작성이었어. 네 동료도 곧 만나게 될 거다. 존스가 말했다. 구멍에 떨어지는 건 나보다 잘하는 것 같군. 손을 내놔. 수갑을 채워주지. 네 놈의 불길한 손으로 만들지 마. 수갑을 채우자 범인이 말했다. 네 놈은 모르겠지만 내 혈관에는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나한테 말을 할 때는 경이라는 말을 붙이든가 황공합니다라고 공들을 해야 한다. 알았네. 존스는 눈을 크게 뜨고 킬킬 웃으면서 말했다. 항공합니다만 마차도 마련되어 싸우니 전하께서는 계단을 올라가시면 경찰까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군. 존 클레이는 침착한 태도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형사의 호의를 받으며 조용히 걸어나갔다. 홈즈씨, 저희 은행은 당신에게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또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전대미문에 대담하기 짝이 없는 은행 강도 계획을 멋지게 탐지해서 그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메리어다가 말했다. 나는 존 클레이에게 한두 가지 갚아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약간의 돈을 썼는데 그 돈은 은행에서 갚아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정말 귀한 경험이었고 빨강머리 연맹이라는 기발한 이야기도 들었으므로 이미 보수는 충분히 받은 셈입니다. 왓슨, 홈즈는 새벽 무렵 베이커가 집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설명했다. 처음부터 분명했던 것은 빨강머리 연맹의 기묘한 광고나 백과사전을 베끼게 한 목적이 그리 영리하지 못한 전당포 주인을 매일 몇 시간씩 점포에서 끌어내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었네. 그 방법이 참으로 야단스럽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만한 방법은 생각해내기 쉽지 않네. 물론 머리가 좋은 존 클레이가 공범의 머리카락 색깔을 보고 떠올린 아이디어였을 거야. 일주일에 4파운드가 전당포 주인을 유인해내는 데 들어갔지만 몇천 파운드라는 도박을 하는 판이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광고를 내고 악당 중 한 사람이 임시로 사무실을 빌리고 또 한 사람이 윌스를 꼬드겨 응모하도록 해서 매일 오전 전당포를 비우게 하는데 성공한 것이네. 나는 종업원이 보통 금리의 반만 받기로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그 자리를 얻지 않으면 안 될 무언가 강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네. 그러나 그 동기가 은행 강도라는 건 어떻게 알아냈나? 전당포에 여자가 있으면 시시한 불륜 정도로 추측을 했겠지.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네. 또한 그 영감의 장사 규모가 작은 만큼 전당포에는 이렇게 신중하게 책략을 꾸미거나 그토록 돈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어. 그렇다면 문제는 전당포 밖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럼 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문득 종업원이 사진을 좋아해서 툭하면 현상을 한다며 지하실에 내려간다는 말이 떠올랐지. 지하실이라. 그곳이야말로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푸는 실마리 한쪽 끝이 있는 곳이었지. 그래서 나는 이 이상한 종업원에 대해 질문을 해보았는데 나의 상대가 런던에서 으뜸가는 침착하고 대담한 악당임을 알았네. 존 클레이가 지하실에서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몇 개월 계속해서 매일 몇 시간씩 그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들은 무엇일까?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했네. 어딘가 다른 집으로 터널을 뚫고 있다는 것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었네. 자네와 함께 현장을 보러 갔을 때 나는 여기까지는 이미 추리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내가 지팡이로 보도를 두드려서 자네가 놀란 적이 있지? 터널의 점포 앞쪽으로 뚫리고 있는지 아니면 뒤쪽으로 뚫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앞쪽은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배를 울렸던 것인데 내가 팔았던 대로 종업원이 나오더군. 나는 그와 전에 두세 번 작은 싸움을 한 적이 있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한 적이 없었어. 그때도 얼굴은 거의 쳐다보지 않았지. 알고 싶은 것은 무릎이었어. 자네도 그놈의 무릎이 많이 닳았고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네. 며칠씩 굴을 팠다는 증거지.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굴을 파는가였네. 나는 거리 모퉁이를 돌아가 보고 CTN 서버밴 은행이 전당포와 등을 맞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지. 음악회 뒤 자네는 마차로 돌아갔지만 나는 경찰청에 들렀다가 은행의 중형을 방문했어. 그 뒤 결과는 자네가 본 그대로네. 그들이 오늘 밤에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나? 그건 말이야. 그들이 빨강무리 연맹의 사무실을 닫았을 때 그때가 제이비스 윌슨이 전당포에 있어도 방해가 안 된다는 신호였을 거네. 바꿔 말하면 터널이 완성된 거야.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일을 끝낼 필요가 있었겠지. 터널이 발견될 염려도 있고 은행이 그 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또 토요일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은 도망치는 데 이틀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지. 이런 까닭으로 나는 오늘 밤에 틀림없이 결행할 것이라고 단정했지. 아, 멋진 추리야. 길고 긴 추리의 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어져 있어.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덕분에 심심풀이를 했네. 홈즈는 하품을 하고 나서 말했다. 그것이 또 엄습해온다. 내 일생은 평범한 단조로움에서 도망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야. 가끔 이런 조촐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숨통이 트이지만. 그리고 자네는 인류의 은인이네. 어쨌거나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귀스타브 플로베르가 조르주 상대에게 써보낸 말이네.